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 우리말 갑질을 발음 그대로 옮긴 갑질이란 영문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재택근무가 끝나니 직장 갑질이 돌아왔다는 건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도록 왜 한국 직장 문화는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오늘은 직장갑질 119에 오진호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갑질이 해외에서 소식을 전할 정도라는 게 조금 씁쓸한데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난 7월 CNN을 비롯한 언론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갑질도 돌아왔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거는 저희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조사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29.6%, 즉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결과가 나온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괴롭힘의 심각성에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40%가 본인이 겪은 괴롭힘이 심각했다라고 응답했고요.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5%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각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게 벌써 3년 전 일 아닙니까? 법 그렇죠.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까?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괴롭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사를 저희가 2019년 3분기부터 해왔었는데 처음 조사했을 때는 괴롭힘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44.5%가 나왔거든요. 얼추 지금 15% 정도 괴롭힘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판례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들이 점점점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18개를 분석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사용자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괴롭힘 신고했다고 보복하는 사용자가 징역형을 가는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가해자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 낸 것들에 대해서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는 등 좀 일부 변화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기엔 좀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는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면 일단 회사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통상 이제 회사의 7대 의무라고 부르는데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신고가 들어가면 회사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사를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뭐 유급휴가를 준다거나 근무 장소를 바꾼다든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처분해야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 의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근데 회사에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법에 괴롭힘의 개념이 정해져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의를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우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은 모든 관계,
이런 걸 이제 우위라고 봐서 뭐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장기 자랑을 시키거나 뭐 개인 업무를 시키는 것 이런 것을 뜻하고요.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 뭐 왕따 같은 거를 동반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봅니다. 이 개념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혹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라는 걸 내놨고 거기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들이 명시돼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 예시들도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 내놓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좀 구체적인 유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회사 내에서 조사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돼도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현재 법에서는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고를 방치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런 신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 중에서도 피해자나 신고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런 좀 형사처벌 조항까지 넣어서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 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벌 수위가 뭐 낮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조금 많이 답답한데요. 예. 말씀드린 이런 과태료 조항들이 신설된 이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건수가 총 884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게 6.2%, 55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이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 중에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네. 노동부는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만 부과한 거다라고 되어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 신고 방치에 대해서 노동부가 제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거는 노동부 지침을 보면 네. 여기에 이제 시정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안 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예. 이 경우에 노동부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안 하고 회사에 시정기한을 주는 겁니다. 네네. 25일 정도 예. 시정기한을 두게 되고 예. 그럼 25일 동안 회사가 뭐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또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가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회사에 시정기한을 줘요. 예.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과태료를 주라고 하는데 노동부의 내부 지침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형해화시키는 것을 노동부가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갑질 논란이 있었던 한 마트의 경우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왔던 직원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시정 권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사실 직장 내에서도 보복이 두렵거나 또 회사의 어떤 뭐 눈치 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벌이 두려워서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직장인분들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봐도 직장인 3명 중에 2명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응답하고 4명 중에 1명은 그냥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해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는 건데 기껏해서 신고했더니 회사에서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억울한 심정으로 노동부 찾아갔는데 근로감독관들은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제보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노동부가 지금 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일 노력해야 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사실은 힘없는 직장인들한테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노동부인데 네. 제대로 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문제도 좀 많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지금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진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내 신고 및 사내 조치가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판례 등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예. 몇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괴롭힘과 성희롱을 한 가해자의 이야기인데 네. 회사가 이 사람을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행정소송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귀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때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성희롱을 해서 이 피해자가 그걸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정직 3개월을 내렸는데 예. 이에 가해자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판례들이나 사례들을 보면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300만 원밖에 인정 못됐는데 네.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인정되는 등 점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전에는 그냥 갈등이나 도덕성의 문제로만 판단됐다면 이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제 쭉 지금까지 상황하고 변화된 점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요. 적용 범위가 적다는 것,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원하청 관계에서 괴롭힘 당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계속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터의 제일 약자들이 오히려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여론조사 질문지를 비롯한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직장갑질 1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저희 다시 한번 공지해서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론조사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오진호 집행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만두와 교자의